안녕하십니까, 김민국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님이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다뤄볼 회사도 현대차, 기아차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삼양통상이라는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다뤘던 회사인 삼양패키징이라든지 불닭볶음면을 만드는 삼양라면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삼양통상이 어떻게 현대차 덕분에 좀 돈을 벌었는지,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정말 재앙 같은 시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큰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 정도가 적자를 내지 않고 선방을 했다. 현대차, 기아차도 심지어는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서 정말 주가가 상승하게 됐던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 또한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올해 1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요. 주요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 또한 전년 대비해서 70% 정도, 올해 1분기 대비해서 50% 정도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좀 선방을 한 편이고요. 만도, 한원시스템 같은 주요 부품업체들은 적자로 반전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다뤄볼 삼양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적자로 반전되거나 내지는 큰 폭으로 감소한 회사하고는 다르게 30%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나 1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니 똑같이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왜 이렇게 다른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삼양통상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좋아진 이유를 살펴보려면 먼저 이 회사가 만드는 가죽이라는 제품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천연가죽과 인조가죽. 천연가죽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라든지 돼지, 말 아니면은 악어가죽 이런 것처럼 동물들에서 바로 이렇게 피부층을 분리해가지고 만드는 가죽 제품들을 말하고요. 인조가죽은 보통 폴리우레탄, 석유에서 만드는 제품과 부직포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마치 천연가죽처럼 만드는, 하지만 가격을 훨씬 더 싸게 만드는 이런 제품들을 통칭해서 인조가죽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죽의 장점은 딱 봤을 때 동물들의 피부의 결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인다. 또 옷이나 핸드백, 자동차 시트에 쓰이는 이유가 상당히 통기성이 좋고, 그러니까 공기가 잘 통하고 착자감이나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관리만 잘해주면, 수분이나 이런 것만 주의해주면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좀 단점이라는 건 비싸다는 정도? 인조가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석유나 이런 거 만들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강하고 좀 얼룩이나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지워질 수 있는 이런 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앉았을 때 땀이 잘 차고 그리고 불이나 이런 것도 약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여름에 좀 더 냄새가 많이 나는, 삼양통상은 이 둘 중에 천연가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천연가죽 용도는 다양합니다. 의류, 신발, 야구 글러브 같은 스포츠용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핸드백, 자동차용 시트 등의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삼양통상이 주력하는 분야는 이 중에서도 자동차용 시트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핸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용 시트보다 더 비싸니까 왠지 수익성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동차용 시트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습니다. 가죽이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이 기준이 한 가죽 내에 얼마만큼 스크래치가 가 있냐 하는 부분인데, 자동차용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각조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있는 부분을 빼고 가공을 하면은 한 면적을 가지고 수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백보다도 이렇게 조각조각을 C급을 활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자동차용 시트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게 됩니다. 제가 항상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는 PQC 분석법을 쓰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삼양통상의 경우에는 이 바로 C적인 측면을 좀 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가죽의 원픽 가격의 변화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픽 가격이 2010년부터 해가 쭉 14년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락해서 현재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C가 급락한 데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가죽의 어떤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게 신발에 쓰이는 것들을 가죽으로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합성수지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인조가죽이 이 부분을 대체하게 된 거죠. 원피의 수요가 확 줄었다. 이걸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저비용으로 가죽을 만들던 업체들이 대규모로 시장에서 퇴출됐던 것들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가죽은 대표적인 사치제입니다.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죽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죽을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동물의 가죽에서 털과 살을 제거하고 염색을 하고 코팅을 해서 우리가 보는 예쁜 가죽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화학 제품이라든지 악취를 수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예 산업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대 이솝우화라든지 영화나 소설로도 만들어졌던 향수에서는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등장하는데 이 무두장이가 바로 가죽 세공업자들입니다. 냄새를 너무너무 많이 풍기는 직업군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직업인데요. 2015년 이후에 중국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중국의 어떤 가죽 공장들이 대규모로 시장에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퇴출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가죽에 대한 수요들이 확 줄어든 게 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하고 좀 결부된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소고기 참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소고기나 이런 수요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신흥국 포함해서 전세적으로 고기에 대한 수요는 확 늘어나는데 예전만큼 가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은 거죠. 고기를 먹고 더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가죽은 부산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수요는 따라주지 않으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급락하게 된 거죠.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결부가 돼서 삼양통상의 원가는 2015년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원피 가격은 급락했지만 제품의 판매 가격, 가죽 가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이는 삼양통상이 갖고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핸드백의 가죽 가격은 지금까지 떨어졌던 원피 가격에 약간의 마진, 가공 마진 정도만 붙여서 팔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측면인데요. 삼양통상이 주력하는 분야인 자동차용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1년 전에 그 납품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5년간 3% 정도만 가격 인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원가가 같이 떨어지는 급락한 일이 없이 제품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까지 원피 가격이 급등할 때 많은 업체들이 너무 힘들었거나 심지어는 시장에서 퇴출됐던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죽 시트를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납품받는 게 안정적으로 안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이러면은 사후적으로 원가를 보존해주는 이런 제도까지 둘 정도로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단가 인하 압박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덕분에 삼양통상의 자동차용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의 판매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죠. 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죽을 탑재하는 차량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삼양통상의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차에는 천연 가죽을 쓰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중형차, 대형차로 갈수록 천연 가죽의 채택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요. 특히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근데 삼양통상은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가죽을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G70, G80, G90, 올해는 GV80, G80 신차가 상반기 중에 출시됐고요. 하반기에는 G70 페이스리프트 차량과 GV70 신차가 납품되면서 이 차량의 채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아차의 최대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이 출시가 되는데요. 3만 대가 넘는 기아차 역사상 가장 높은 예약 판매율을 보이면서 법인차로도 많이 쓰이고 실질적으로 가족용으로 많이 미니밴으로 많이 쓰이는데 안에서의 편안하게 좀 이렇게 쉬거나 운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죽 채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더군다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트림의 나파 가죽 시트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 나파 가죽 시트는 나파밸리라고 캘리포니아 지역인데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파밸리에서 만든 와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파 지역은 가죽 세공으로도 유명한 지역인데요. 가죽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오염이 덜 되도록 하는 가죽 기법인데 지금은 천연 고급 가죽을 통칭하는 이런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판매가 늘어날수록 삼양통상의 큐는 더 늘어나고 나파 가죽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양통상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되지 않을까. 또 하나 제네시스에 쓰이는 가죽은 소나타 이하에서 쓰이는 가죽보다
훨씬 더 고급 가죽을 쓰고 훨씬 더 큰 면적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50%에서 100% 정도 대당 들어가는 가죽의 단가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전체 삼양통상의 수익성은 좋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삼양통상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원피 매입 가격이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에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시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는 가공이 안 된 원피를 가져다가 우리가 가공하는데 크러스트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을 거친 원피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원피 가격이 높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워낙에 많은 휴가 늘어난 것들을 단기에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일부 전처리 과정을 아웃소싱 줬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피 가격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이 Q적인 부분하고 이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양통상의 수익성 개선 요인을 PQC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 단 한마디로 삼양통상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바로 제네시스를 보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로 2015년도에 브랜드를 런칭해서 2016년도에 66,000대가 팔렸는데요. 이 66,000대는 BMW나 벤츠보다도 단일 브랜드로 가장 많이 고급차 시장에서 팔렸던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18년, 19년에 걸쳐서 약간 미국 리테일망이 트러블이 있으면서 판매량이 감소되는데요. 2020년도에는 차종을 확 늘리면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까지 팔린 물량이 7만 대가 넘어가는데요. 이 추세를 봤을 때 매달 이렇게 고급 브랜드가 한 달에 10,000대씩 팔리는 기염을 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V70과 G70이 합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내년에 제네시스 계열의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면 이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이 될 거라 보이는데요. 제네시스에서 신차가 출시되고 차종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삼양통상입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급스러움, 편안함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에서 손발이 편해질수록 앉아서 TV도 보고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데, 그때 강조되는 것이 바로 시트, 의자의 존재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천연가죽 시트가 소파에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등을 대고 착자감이 좋은 천연가죽 시트의 존재는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성장할수록 삼양통상 또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삼양통상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결국은 천연가죽의 대체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 말에 조선일보에서 제네시스에서 더 이상 천연가죽을 쓰지 않는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던 적이 있습니다. 알칸타라사의 알칸타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천연가죽이 갖고 있는 통기성이라든지 부드러움, 그리고 관리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모두 간직하면서도 인조가죽이나 천연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꼽혀서 실제로 슈퍼카라든지 이제 아주 고급 가죽 소재를 대체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천연가죽보다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채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천연가죽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만한 인조가죽은 존재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의 전망인데, 또 모르죠, 미래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까지 삼양통상의 수익성 개선 요인과 제네시스로 상징되는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는 투자해야 될 만한 긍정적인 요소지만 제품의 대체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렇게 싸게 거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지배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자산의 비효율성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질 수 있는데요. 이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